2페이지 질문. 1번이요. 어? 저 1번이요. 진심이야? 네. 어떤 뺄셈을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1번을 왜 못했을까? 이거 연립해서 했어. 어. 네. 그거 아니고요. 3번. 3번? 숫자를 잘 해야 될 텐데, 이 3번은 당연히 저거 뭘 x라고 두면 좋겠어. 분자 생긴 거 보니까 분자의 죄다 99랑 뭐 100, 10,000일이 눈에 가잖아. 100을 x라고 하면 좋겠지? 100을 x라고 할 거야. 루트 안에 있는 거 x 빼기 1, 99니까. 그 다음 10,000일이니까 x제곱 플러스 1이지. 10,000일이니까 더하기 그거랑 더하기 x네. 그거랑 더하기 x. 그럼 이거 다 눈에 보이잖아. x 세제곱 마이너스 1. 또 곱하기 있네. 곱하기 그럼 10의 6제곱이니까 이거 x 세제곱이잖아. 더하기 1. 그럼 다시 x 6제곱 빼기 1이네. 더하기 1이니까 x 6제곱이잖아. x 세제곱. 분자가 x 세제곱이지. 그리고 분모도 x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1. 왜 숫자가 어려울까? 또 없으면 2페이지 7번 공식을 완벽히 아직 못 외운 거야? 어쩐 거야? 왜 그럴까? 그런 거. 어? 공식 아니어가지고. 공식을 안 외워서 못한 걸 나보고 풀어달라고 하면 어떡해? 네가 안 외운 거잖아. 근데 이 세제곱 공식이 교과서에 아마 없던 것 같은데? 그치? 부교재에도 없고 교과서에도 없다면 사실 안 나온다고 봐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학교에서도 얘기했어. 안 나온다고? 안 나온대. 근데 이거 다 이제 안 해도 되려나 이 공식은? 교과서에도 이제 사라지고 그러니까. 7번은 저 공식 그냥 적용하는 건데 그래도 그냥 우리 배운 게 있으니까 써볼까? 저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일 길고 이상한 공식이잖아.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에다가 뒤에 뭐가 붙어야 돼. 3abc가 붙을 건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려. 그러면 직접 보면 되지. 현재 a랑 얘를 곱해서 마이너스 abc 같은 게 나오잖아. 즉 마이너스 3abc가 여기서 나와. 근데 좌우가 같으려면 뒤에가 플러스잖아. 그럼 됐지. 저 공식에다가 나머지는 이제 변형해서 하면 되니까. 됐으면 3페이지 12번이요. 12번. 저 6제곱을 해결해야 되겠네. 세제곱 이용해서. x 플러스 y가 주어지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주어졌어.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저거잖아.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x 플러스 y 세제곱 마이너스 3xy x 플러스 y 곱셈고시 변형 쓸 거니까 4는 4 세제곱 64 마이너스 12xy 그러니까 60 xy가 5인가? xy는 5 까지 일단 나왔네. 이거 이용해서 x6 더하기 y6을 해야 된대. 그럼 x6 더하기 y6은 x3 더하기 y3을 변형해야 되겠네.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니까 4제곱 16 빼기 5세제곱 125 250이잖아. 마이너스 234. 계산 실수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3. 또 없으면 4페이지
15번 13? 13번은 약간 우리 3차원의 공간감 뭐라고 불러야 돼? 공간 한글이 3차원의 공간감적 그 공간에 대한 그 상상력 그런 게 필요할 텐데 좀 그림도 따라서 못 그리겠네. 그러니까 저기 있는 그림 보고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그 정육면체가 파여 있잖아. 정육면체가 파여 있기 때문에 건널비의 변화를 생각하면 돼. 원래 파지기 전에 그 직육면체 건널비와 저게 조그만 게 파졌을 때 그 건널비를 비교해봐야 돼. 비교해보면 어떻게 될까? 비교해보면 건널비는 같지. 왜 같겠어? 저 파여진 것이 저걸 어떻게 그리고 말을 해야 될까? 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파져 있는 거에서 이 면을 위로 올렸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얘랑 같은 거잖아. 넓이가 위로 올려버렸어. 이 넓이를 위로 올렸다고 생각했어. 또 옆면인 얘도 오른쪽으로 보냈다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 이 뒷면인 얘도 앞으로 당겼다고 생각했어. 그러면 완벽히 다 채워져서 건널비는 그대로겠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 결국 건널비는 둘 똑같아. 1, 2가 파지기 전이나 후나. 근데 건널비는 같고 그 다음에 모서리 길이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야 돼. 처음 모서리와 파졌을 때의 모서리를 생각하면 이제 파져 있을 때는 모서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한다면은 얘도 아까 그 이치 그대로야. 이 면을 그대로 올렸다고 생각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얘가 올라가서 얘가 됐을 거야. 채워졌을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 모서리가 채워졌다고 생각해봐. 또 얘네가 올라가서 이 모서리가 이렇게 채워졌다고 생각해봐. 그럼 원래 직육면체랑 모서리가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얘는 더 있지. 얘가 오히려 더 있잖아. 왜 더 있겠어? 얘가 지금 땡겨서 한 거 말고도 얘랑 얘가 추가로 더 있는 거잖아. 세 개가. 그래서 처음보다 얘는 플러스 3이 더 있는 거야. 모서리 길이가. 그래서 건널비는 파져 있지만 그대로고 근데 모서리는 오히려 3만큼이 더 있는 거지. 파져 있는 게. 저런 3차원적인 생각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진 않아. 그것을 찾아내는 게 포인트인 거지. 그럼 15번. 이제 15번은 식을 잘 써야 될 텐데 저 x제곱 제 세제곱이니까 6제곱이야. 정 안 되겠으면 저거 세제곱 하면 되지 않아? 세제곱해서 직접 나누면 되겠지? 나중에 시험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근데 우리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걸 풀지를 고민해야 되는 순간인데 우리는 얘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을 어떻게든 나눠서 몫은 사실 관심 없고 나머지가 관심 있어. 나머지는 당연히 1차겠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1차 이하인 ax 플러스 b일 거고 a랑 b를 어떻게 구할까? 우리 실제 나누는 건 최후의 수단이잖아. 실제 나누지 않고 나머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이 식을 잘 변형해야 되는 거야.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지 마치 얘로 나눈 것처럼 보이게 변형할 수 있을까? 문제의 포인트는 그냥 안에 있는 거 나누면 돼.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될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이거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눴다고 생각해봐. 몫은 1이네. 나머지는 x 플러스 3이겠지. 그래야지 좌변 우변 동일해질 거니까. 일단 안에 있는 얘를 얘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이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거에 세제곱해야 되잖아. 이거 전개하면 되지 않아? 이거 전개 어떻게 할래? 그냥 치환할래. t 뭐 a 얼마인지는 관심 없잖아. 그게 t 플러스 a 세제곱이야. 어떻게 되겠어? t 세제곱 3a t제곱 3a 제곱 t a 세제곱이잖아. 결국 무슨 말이야? 이거는
굳이 다시 원래대로 안 써도 되겠지만 원래대로 쓴다면은 이거 세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3의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원래대로 안 써도 돼.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안 쓰겠지만. 이거잖아 일단.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돼? 얘만 다시 나누면 되잖아. 왜 얘만 나누면 되겠어? 나머지는 전부 다 이걸로 나눈 것처럼 다 돼 있잖아. t로 나눈 걸로 다 돼 있는 거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 t의 t제곱 플러스 3at 플러스 3a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t로 나눠서 몫이 이미 나왔잖아. 나머지가 나온 거 같잖아. 근데 덜 나눠졌지? 왜냐면 3차잖아 지금. 2차로 나눌 거니까 어떻게든 1차 이하가 돼야 돼. 그럼 이제 얘만 나누면 끝인 거야. 이 정도는 나눌 수 있잖아. x 플러스 3 세제곱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첫 번째 직접 나눠도 되고 두 번째 식 조절해도 되고. 식 조절할까? 직접 나누는 건 좀 없어 보이니까 이거 x세제곱 전개는 해야지. x세제곱이랑 3a제곱 b니까 9x제곱 3ab제곱이니까 27x 27이지. 얘를 얘로 나눌 거야. 직접 안 나누고 식에서 조절하고 싶으면 어떻게? 직접 나누는 게 낫나? 몫이 일단 x고 이럴 바에 그냥 직접 나누는 게 낫겠다. 없어 보여도 이게 최선일 것 같은데 그냥 직접 나눠 1, 2, 2, 1 7, 25, 27 7, 7, 14, 14 11, 13이네. 나머지 얼마야? 나머지는 11x 플러스 13이 나머지겠지. 결국에 우리 나눗셈은 직접 나누거나 아니면 식 변형하거나인 거야. 직접 나누기 쉬운 건 나누고 직접 나누기 힘든 건 식을 어떻게든 변형해야지. 주어진 식을 잘 변형해서 이런 형태가 나오고 계속 나누는 거야. 차수 낮아질 때까지.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모서리? 3 잘라진 면이 3개가 아니라 6개가 추가로 있는 건가? 파여진 면이니까 모서리가 1, 2, 3, 4, 5, 6 1, 2, 3, 4, 5, 6, 7, 8, 9 아, 총 9개가 새로 있는 거에서 봐야 되겠구나. 파여져 있는 1, 2, 3, 4, 5, 6, 7, 8, 9 이 9부분이 이제 추가로 있는 건데 그 9개 중에 내가 3개를 위로 올려버리면은 전체 직육면체가 채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6개가 남는 거다. 6개겠네. 플러스 6 파여진 부분이 모서리가 총 9개가 생긴 건데 이 9개 중에 3개를 위로 올려버리면은 전체 직육면체가 채워지고 6개가 남는 거네. 그래서 13번 그렇게 해서 식 세워서 풀어봐야 되는 거고 15분 저렇게 하고 4페이지 됐어? 답이 뭐냐고? 16번 답이 2 됐으면 마지막 5페이지 19번이 최악이지. 이해조차 안 되는 문제. 19번 말고는 괜찮아? 18번에서 답이 32예요. 사실 저거 1 대입하면 끝나긴 하지. 답이 뭐예요? 1 대입해 니가 해봐. 아니 계산식상만. 아니 1 다시 대입하면 되잖아. 1을
23. 3이에요? 그럼 1 대입하면 되잖아. 저 4차식에 1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1 대입하면 그게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다 그잖아. 근데 원래는 저거 제대로 풀려면 그게 아니라 저거 전개해야 되잖아. x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3 먼저 곱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니까 공통부분 치환해서 전개하는 거잖아 그냥. x제곱 플러스 4x를 뭐 t라고 치환해서 전개해서 다시 해서 하는 거지 원래는. 근데 쟤는 또 얍삽하게 그냥 1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긴 하지. 19번. 19번을 이해하는 게 좀 그치? 새 모서리의 길이가 A, B, C인 직육면체의 블록을 여러 개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들었다. 일단 이거부터 이해하면 돼. 직육면체를 여러 개 쌓아서 정육면체 만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 예를 들어 가로 1, 세로 2, 높이 3인 직육면체가 있어. 이 직육면체를 몇 개 쌓아서 정육면체 만들 수 있을까? 최소한으로 한번 쌓아본다면 이거 직육면체를 몇 개 쌓아야지 정육면체가 될 것 같아. 정육면체가 되려면은 모든 모서리 같아야 되잖아.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높이 길이가 다 같아야 돼. 그럼 이거의 최소 공배수인 6까지가 될 거잖아. 그럼 옆으로 6개 더. 그림 그리는 것도 오래 걸리겠네. 옆으로 이렇게 6개. 이렇게 해서 6개 어떻게 그려야 돼? 대충 옆으로 6개 하고 뒤로는 2개를 더 쌓아야 됐지. 길이 6 만들려면 뒤로 뭐 쌓고 위로는 2개 2층으로. 그러면 전체 6 높이 6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걸 하려는 상황인 거야. 상황이 이제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그럴 때 근데 정육면체의 건널비가 최소일 때 블록 한 개의 건널비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이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라는 걸까? 이제 이 문제는 그래서 처음 직육면체 세 모서리의 길이가 A, B, C인 상황이었어. A, B, C였는데 그거 안 궁금해. 어쨌든 이거 쌓아서 전체 정육면체가 만들어졌다고 쳐봐. 한 변의 길이를 대충 n으로 잡았어. 정육면체가 완성된 거야. 옆으로 몇 개, 뒤로 몇 개, 위로 몇 개씩 쌓아가지고 한 변의 길이가 n인 모서리가 n인 정육면체를 만들었다고 쳤을 때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식 어떻게 써야 돼? 정육면체의 건널비 n제곱이잖아. 면 넓이가. 이 면이 6개 있는 거네. 6n제곱이네. 이게 건널비겠지.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 6n제곱이 720 ABC. 일단 이런 조건인 거지. 근데 이때 갑자기 건널비가 최소일 때를 찾아야 돼. 언제가 건널비가 최소일까? 라는 건 이게 최소가 된다. 근데 일단 저 n이라는 건 어때야 돼? 이 가로 세로 높이가 지금 A, B, C인데 다 자연수들이야. 이 자연수를 몇 개씩 쌓아서 한 변의 길이가 n인 정육면체 만들어서 n도 자연수잖아. 이 n이 자연수여야 돼. 그러려면 어때야 되겠어? 이 식을 약간만 정리하면 n제곱이 120 ABC고 n은 루트니까 4가 나가서 2 루트 30 ABC. 이런 상황인 거잖아. 한 모서리의 길이가 저거. 가 자연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자연수가 되려면 ABC가 어때야 돼? ABC가 30에 얼마 제곱이 돼야 되겠지. 루트 풀리려면. 루트가 벗겨져야 되니까 n 자연수 되려면. 그런 ABC 중에서 최소일 때잖아. 건널비가 최소이려면 이게 최소이려면 ABC가 최소. 그럼 ABC가 최소이려면 ABC는 이런 값인데 최소이려면 어때야 최소겠어? 30일 때가 최소인 거지. K가 없음. K가 1일 때. 를 말하는 문제인 거야. 이제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문제긴 해. 근데 그걸 이해하는 게 좀 쉽지가 않지. 문제가 생소해서. 그러면 뭐야? 블록 한 개의 건널비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럼 지금 뭐가 될 거야? 지금 알아낸 게 ABC가 30인 거네. 지금 최소인 상황의 ABC는 30. 그리고
뭘 구해야 돼? 블록 한 개의 건널비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블록 한 개의 건널비니까 처음 블록 얘기지? 그럼 블록의 건널비는 뭐야? 그냥 A, B, B, C, C, A잖아. 면 두 개씩 있는 것. 직육면체 건널비. 이 직육면체 건널비의 뭐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 사실 얘는 A, B, C가 자연수라는 게 포인트야. 이게 자연수. 자연수 곱해서 30 되는 거.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거지. 자연수 곱해서 30 되는 거. 이게 좀 큰 데다 할 걸 그랬어. 세 개의 자연수 곱해서 30 되는 거 쭉 나열하면 되네. 안 겹치게 하려면은, 빠짐없이 하려면 크기 순서 지켜가면서 하면 안 겹치고 빠짐없이 셀 수 있어. 1, 30부터 1, 2, 15, 1, 30, 1, 5, 6, 2, 2가 안 되니까 2, 3, 5. 이 5종류가 끝이겠네. 자연수 3개 곱해서 30 되는 조합 중에서 이 5개 말고는 없겠지. 이 중에 이거 최대 최소 답수라는 거야. 이건 5개 다 계산하면 되지. 저 5가지 경우에 대해서 A, B 더하기 C 더하기 C, A를 계산을 해봐라 라는 더러운 모의고사 문제였던 거야. 더럽긴 하지만 절대적인 난이도로 보면은 물론 쉽진 않지만 어려운 편에는 속하지만 그래도 손동물 때 그런 문제는 아닌 거니까 특히 너네 학교 시험을 생각하면은 저 정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또 질문?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다항식도 만만히 보면 큰일 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정리했으면 이제 아까 풀려던 문제 우리 66번이었지.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일단 이어서 풀어보고 우리 저거 교재에서 계속 했는데 못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잘 못 풀려는 모양새던데 다시 제대로 풀어보고 이 3차로 나눌 때 뭐 해야 되는지 내가 몇 번 얘기했었어. 아까 하던 거.
식을 앞변형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앞부분은 선택이 없잖아. 이걸로 나눈 것처럼 생겼으니까. 근데 얘가 덜 나눠진 거니까 얘를 한 번 더 나누는 거 있지 않았어 우리? 직접 나눠도 되고 아니면은 식에서 뭔가 해결을 봐도 되고. 66번 문제는 우리 교재에서 해본 건데 좀 겹칠 때 클 수 있어야지. 3차로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 2차 이하잖아.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고 싶지. 그리고 우리는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f1이 4라는 거 이용하려고 뭐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f1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게 4라는 거 이용해야 돼. 뭐 식 하나 나왔어. 그 다음 x 빼기 2로 이걸로 나눈 게 이거래. 그럼 어쨌든 뭐 x에 2를 대입했어. f2는 0되고 4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그게 얼마냐면은 이 식이 사실 fx는 x 마이너스 2 제곱이고 q1x 더하기 2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2 넣어서 f2는 5가 되니까 5가 된다 막 이렇게 했어. 그럼 문자가 3개, 식이 2개인데 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럼 더 필요한 식을 어떻게 하냐? 에서 이제 못 푸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푸는 거였어, 우리? 얘는 이 식을 내가 변형해야 되지. 얘를 변형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 식을 변형해서 이 조건을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였어. 그럼 저 식을 변형하고 싶어. fx를 x-2 제곱으로 나누어서 몫이 x-1 qx가 몫이고 나머지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식에는 내가 손댄 게 없어.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 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이유는 2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차 이하여야 되는데 나머지가 1차 이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가 덜 나눠진 거니까 얘를 더 나누면 되는 거야. 얘를 한 번 더 나눠. 그럼 풀이 방법이 두 가지지.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나누는 거. 내가 직접 쟤를 나눌 거야. 그러면 a, b, c 쟤를 1-4, 4로 나누는 거지. x 빼기 2 제곱으로 직접 나눠보면 몫이 a가 나올 거고 b 플러스 4a, c-4a가 되겠네. 이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니까 식이 이제 더 나왔어. 그래서 아까 나온 식, 이 1번 식이랑 얘랑 이제 3개 연립하면 a, b, c 나오잖아. 이게 첫 번째 방법, 내가 직접 나눗셈 하는 거. 근데 직접 나눗셈 해도 되지만 직접 나누지 않고 뭐 하면 되겠어? 두 번째 방법은 얘를 이거 자체를 변형할 거야. 얘를 뭐라고 변형하면은 얘를 이걸로 나눈 식을 내가 쓸 수 있잖아. 2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몫은 상수 a일 수밖에 없어. 얘를 x 빼기 2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a야. 그리고 나머지는 얼마야? 나머지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2x 플러스 1을 그대로 가져올 거야. 2x 플러스 1. 결국 얘랑 얘 식이 동일한 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되잖아. 이거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2x 그 다음 4니까 4a 더하기 1 이게 b고 이게 c다. 당연히 아까랑 똑같은 식이야. 직접 나눠도 되고 아니면 이 식 안에서 변형을 내가 해서 개수 비교해도 되고 이렇게 푸는 거였지.
그렇게 해서 A, B, C를 다 구해내서 하는 거였잖아. 우리 교재에서 했잖아. 지난 교재에서. 한번 했던 문제는 할 수 있어야지 계속. 그리고 저렇게 3차식으로 나눈 이게 그나마 기본 유형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였잖아. 그래서 이걸 이제 잘 해야지 보자마자 그냥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숙제하면서도 또 이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제 이 유형을 마스터해야 되는 거야. 스스로 다 풀 수 있게끔. 저거랑 연립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고 식 3개고 문자 3개니까 연립하면 돼. 세죠? 아니 A가 1이고 어. B 플러스 C가 3인 건 알겠는데 B랑 C 각각 C는 4A 플러스 1, B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2를 저 1번식에 대입하면 되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예요. 그러면 A 값이 나오고 A 값 나온 거 넣으면은 B, C 값 또 나오고. 점점 어려워져. 나머지 정리가 사실 1단원 중에서는 제일 어렵지. 물론 좀 전에 다항식 테스트도 물론 어렵겠지만 아직 어려운 축에도 못 껴. 26페이지에 이제 또 학교 기출에 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첫 번 69번을 봐야 되겠지? 둘 다 비슷한 거 같아. 일단 69번 보자. 70번도 비슷한 거 같긴 한데
3차식이라는 걸 써야지 뭐가 되지 않겠어. QX 1차식이요. 응. 아니 뭐 혹시 1차여야지. 얘를 놨을 때 혹시 QX인데 fx가 QX랑 떨어진다는 둘이 위치를 바꿨을 때 OX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차수 관계를 생각은 해야지. 만약에 이 현재의 RX는 지금 1차 이하겠네. 2차로 나오는 나머지 표현이니까 얘는 1차 이하인데 그럼 Q도 1차로 그치? 3차를 2차로 나눴으니까 1차 1차야. 그러면 얘를 한 번 더 나눠서 나눠 떨어지는 거겠지. 그냥 자리 바꾼다고 이 RX가 0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얘는 QX에다가 상수를 곱한 값인 거예요. 그치, 그렇게 표현이 돼야지. 차근차근 해볼까? px가 3차식이라는 걸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저 q5를 구하려면 qx의 식에 대한 정체가 필요해. 그럼 qx의 차수 같은 것도 필요한데 다행히 p가 3차야. 3차를 2차로 나눴기 때문에 몫인 q는 1차일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거 식을 어떻게 잡을까? 일단 qx를 당연히 뭐 ax 플러스 b라고 일단 잡아볼까? qx를 ax 플러스 b 1차니까 몫이 일단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식은 p2x-1이라는 저 다항식을 x제곱 빼기 x로 나눴어. 그때의 몫은 위의 몫과 다르니까 뭐 q1x 정도로 구별만 해놓고 그 다음 나머지가 저거니까 식을 썼어. 우리 이 안에서 뭐 하고 싶겠어? 당연히 생긴 거 보면 뭐 할 수밖에 없어. 얘가 0 대입해야지, 1 대입해야지. 우리 이거밖에 못 할 거잖아. 그럼 x에다가 0 대입하면은 p-1은 0대에서 11이네. 1 대입하면 p1은 0되고 1이네. 이거 위에다가 그냥 바로 대입하면 끝나지 않을까? 위에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넣고 1 넣을 거잖아. 첫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1 넣을 거야. 마이너스 1 넣으면 p-1은 이거 뭐야? 1 빼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여기다가 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2잖아. 그 다음 1 대입하면 p1은 1 더하기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b가 더하기 2가 이거네. 근데 방금 위에서 p 마이너스 1은 11, p1은 1이잖아. 그냥 이것도 연립하는 거지. 다음은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나머지 정리는 무조건 식 쓰는 거야. 일단 나눗셈 식 쓰고 그 안에서 대입하는 거 말고 풀이 방법이 없잖아. 그걸 이제 적절히 찾아서 뭘 대입해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되고 식을 어떻게 변형하고 이제 이러면서 조금씩 어려워지긴 하지만 어떻게든 우리가 그 쓴 식 안에서 조립해서 막 이것저것 해봐야지.
맞아. 계산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73번을 또 해봐야 되겠지. 그 다음 유형에서 작년 문제네. 작년에 10번 문항이면은 그냥 적절한 무난한 문제여야 돼. 이것만 써놓고 먼저 했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맞지? 얘는 얘가 인수로 갖고 얘가 인수로 갖는다. 얘는 이것이 얘로 나눠 떨어진다. 잘 읽은 거 맞지? 응. 이제 그 조건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가지고 이제 풀어봐야지. 일단 이게 인수가 또 이거를 아니 이거 가지고 이거 했으면 이거 가지고 또 해야지. 네? 아 이것만 써. 얘만 가지고 한 거잖아. 또 얘 가지고도 이것도 이제 하나만 더 쳐주면 되네. 이제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할까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거지. 삼번 우리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 일종이지. 일단 가 보자마자 우리 뭐 해야 돼? 인수로 갔는데 나머지 0이래. 대입해서 P3은 P6은 0이잖아. 이걸로 끝이야 역할은. 조건 나는 이게 새로운 식이지. 얘가 얘를 인수로 갔는데
또 인수정리 대입해서 p-6 -p-3은 0이다. 그냥 이거 쓰는 거야. 조건은 저게 끝이야. 저 조건 이용해서 우리 뭐 할래? 일단 눈이 가는 거 뭐야? 얘가 눈이 가야지. 그럼 px는 어떻게 생겼어? px는 x-3, x-6을 인수로 갖잖아. p3이 0이고 p6이 0이니까 저 두 개를 인수로 갖고 있어. 그리고 이제 이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까? p-6이 p-3과 같대. p-6은 p-3과 같다인 거네. 이걸 활용해서 어떻게 할까? 뭐 별다른 거 없잖아. 우리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거 그냥 이지수 잡으면 되지. x 플러스 a 해야지. px는 맨 앞이 1인 3차 함수잖아. 3차 개수가 1이니까.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인수가 무조건 그냥 x 플러스 a 저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문자 하나 구하는 거니까 얘 넣어서 끝나지 않을까? p-6은 그래서 p-6을 써보면 얘는 -6 넣어야지. -9 곱하기 -12 곱하기 -6 플러스 a야. p-3은 -6 곱하기 -9 곱하기 -3 플러스 a인데 둘 같다. 둘 같다 풀면 a 나오겠지. 그래서 a가 구해졌으면 px식이 완성되는 거네. 그럼 그 다음 답은 p5 구할 수 있는 거지. 인수로 갖는다. 대입하면 0이다.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잖아 그게. 그리고 인수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분해 된 식을 쓸 수 있는 거지 그냥. 글쎄 까먹은 느낌인데 다들. 오늘 마지막 77번 하고 가자. 숫자인데 이것도 77번 한 다음에는 이제 기출은 다 일단은 된 건데 출제 예상 유형이 좀 많고 이 뒤에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지. 고난도 기출 중에 완전 고난도들 한무더기로 있는데 숙제가 너무 많으면 또 힘드니까 82번까지만 일단 숙제로 하자. 지금 77번 얼른 풀어보고 얘를 이제 식을 이용해서 쉽게 풀고 싶은 거잖아. 그럼 17로 나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바꿔서 뭘로 나눴다라고 하고 싶어.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나머지 정리 문제 풀고 있었는데 우리 나머지 정리에서 뭘로 나눌 때가 제일 쉬운 거야? 1차식으로. 그럼 이게 17이 어떻게든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돼야 돼. 그럼 무엇을 x라고 해야지 17이 x에 대한 1차식이 되면서 이게 뭐가 되면서 뭐가 될지를 생각해야지. x라고 해버리면 4차로 나눈 거잖아. 또 4차로 나누면 할 수 있겠어? 지금까지 하면서 뭐가 제일 쉬웠어? 1차로 나눠야 제일 쉽지. 그럼 그렇게 되려면 뭘 x라고 해야 될까?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 교재에서 했던 건데. (77번) 보자. 우리 집에 가야 되니까. 우리의 목표는 px를 어떻게든 1차로 나눈 뭔가로 식을 어떻게 막 하고 싶어. 그래야지 편하잖아. 우리 나눗셈에서 나머지 정리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1차로 나누는 걸로 하고 싶어. 그러려면 무엇을 x라고 해야 될까? 당연히 여기서는 16을 x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2의 거듭제곱들이 있고 17이 있잖아. 이걸 생각하면 16을 x라고 정해야지 나눗셈이 편해질 거야. 그럼 16을 x라고 했어. 즉 2의 4제곱을 x라고 한 거지. 그럼 2의 2019부터 바꿔야 되겠네. 이거 뭐라고 바꿔지겠어? 2019니까 2019를 4로 나누면은 5, 0, 4, 4, 16 하고 나머지 3이지. 그럼 이거 뭐야? x에 504제곱에 8 하면 되나? 8x에 504제곱이지. 무슨 말이냐면 2의 2019는 2의 4의 504랑 2의 3 이거잖아. 2019를 4로 나누면 몫이 504고 나머지가 3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니까 8x의 504제곱인 거지. 저런 식으로 2의 2016은 저 4의 배수지. 그럼 저거 그냥 x에 저거 504가 바로 504겠네. 그리고 이 다항식인 거야 저게. 그럼 이 다항식을 얘를 뭘로 나눈 거겠어? 17이니까 x 플러스 1로 나눈 거야.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겠어? 나머지는 f-1이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끝나잖아. x에다가.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8 더하기 1 더하기 1 10 되겠네. 나머지가 10. 이제 우리 82번까지 숙제로 하고